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보수 대통합을 위한 재언 그 5번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광주에 출마를 선언을 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개혁적 공천 전략을 마련하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선거 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공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뒤집힌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천 때문에 이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당이 갈리고 다시 또 뭉치고 하는 이러한 참 혼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때 공천 전략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보수 통합 세력들이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국민적 관심을 촉발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의 혁신적인 그런 사전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 생각해 본 것을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갖는 것으로 황교안 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로 이사를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호남이 달라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진정을 얹어서 읍소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의 당락 여부에 상관없이 아마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호남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발점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고 의미매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당내 쇄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 보수 세력이 결집을 유도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쭉 늘어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속적인 긍정적 효과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혁명적 수준의 사고의 전환, 그러한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혁신적인 공천의 방법의 변화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보수의 대통합이라고 하는 과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기에 앞서서 공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공모해보는 이벤트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물론 법상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만 무슨 병역이나 과거의 범죄 경력이나 세금의 납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 가지고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기는 어렵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국민들이 어떠한 기준을,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러한 정도의 점검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준을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를 한번 국민들에게 직접 공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공모 기준에 의해서 후보들의 적격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마련된 후보 자격 신청을 받아서 우선 점검을 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원 후보 적격 자격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모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가지고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들의 지적 수준과 능력에 대한 공개적인 공식적인 점검 하나를 하지 않고 그들은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적격 시험을 실시해라. 그 시험 과목으로는 헌법과 국회법 개론, 경제학 개론, 국제정치학 개론, 자연과학 개론 이런 것들을 범위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 그러면 그 뭐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만 국회의원 되라는 거냐?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불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재를 사전에 발간을 해서 적격 심사를 통과한 자들에게 배포하고 그 교재의 범위 내에서만 출제한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수준이 무슨 고시 수준이어야 하고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이 부분 정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수준의 객관식 시험을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필요한 만큼 우리는 자격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 심사를 하기 전에 출신 지역의 지역 현안 하나, 대한민국의 현안 하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이렇게 최초의 국민들이 제안한 자격 심사, 그리고 자격 시험을 통과한 평가, 그리고 소견서를 분석해서 얻어진 평점, 이것들을 종합해서 최고 득점자를 후보자로 공천을 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종 점수가 30점짜리밖에 안 나왔다, 100점 만점에. 그래도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기준을 정하면 되겠죠. 60점 이상은 받아야 한다든지, 평가 시험에 있어서는. 그리고 종합평점을 했는데 종합평점이, 최고 평점에 한 사람은 90점, 한 사람은 95점. 야, 그 95점만 주는 거는 그 사람만 그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 배수로 하고 최종 후보 선정 대상자를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첨으로 선발을 한다면 가장 공정한 선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의 각 정당들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건 어느 정당이라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후보 간의 경선이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선이나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쪽의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분열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쭉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런 때에 과감히 이와 같은 공천의 방법에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당히 국민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치와 제도의 설정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광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